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마도 전부 다 다를 거예요. 각자 자신이 생각하는 좋은 사람의 기준이 다를 테니까 말이죠. 그럼 나는 좋은 사람일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마도 다들 나름대로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안 그런 사람을 단 한 명도 저는 보질 못했거든요. 누구나 자신에겐 관대하고 타인에겐 엄격해지나 봅니다. 그럼 저는 어떨 것 같으세요? 사실 저는 제가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잘 모릅니다. 아니지, 일단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이건 타인에게도 마찬가지고요. 기본적으로 저는 사람을 믿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인간이라는 종족이 자신이 만나는 환경에 따라 달라지거든요. 여유 있고 좋은 환경에서는 누구나 좋은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누구라도 극악한 환경을 만나게 되면 결코 좋은 사람이 되기 쉽지가 않겠죠. 좋은 사람에 대한 생각을 하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좋은 사람이란 나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지 않을까 하는 거죠. 배가 고플 땐 밥을 사주는 사람이 최고일 거고요. 외로울 땐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이 최고로 좋고 하는 식으로 절대적인 좋은 사람은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이 물질적인 도움은 도움이 아니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이야기를 하면 얘기가 좀 깊어지기는 하는데 간단하게 말해서 자칫 돈으로 사람을 잘못 도우면 상대방의 버릇을 나쁘게 만들어 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가령 무료급식소에서 반찬 투정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것과 같은 거죠. 야, 어디 가면 반찬이 몇 가지더라 하는 이야기 못 들어보셨을까요? 특히나 저희 인생학교의 기준은 좀 명확하죠. 누군가를 돕는다는 일은 오직 그 사람이 자신의 인생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만이 돕는 일이라고 말이죠. 그래서 밥을 굶는 사람에게 밥을 사주는 일은 도움이 아니라 오히려 그 사람의 인생을 망치는 일이 될 수도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우리가 누군가를 돕는다는 일은 간단한 일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저는 21세기를 공인의 시대라고 노래를 부릅니다. 우리가 만들어 놓은 이 사회를 보면 흐름이 정확하게 그런 식으로 가고 있다는 거죠. CCTV와 스마트폰, 그리고 각종 SNS가 뭔가를 숨기기 힘들게 만들었고요. 온라인상에서 만들어지는 수많은 데이터들은 익명성에 숨기가 어렵습니다. 유명인들뿐만 아니라 개인들 역시 문제가 발생이 되면 즉각적인 연쇄작용이 벌어지니까요. 요즘 사람들 사이에서 국뽕을 이야기할 때 대한민국에선 카페에서 노트북이나 스마트폰을 자리에 두고 자리를 비워도 아무도 가져가지 않는다면서 외국인들이 마치 우리나라 사람들의 국민성이 놀랍다는 이런 이야기를 심심치 않게 하던데요. 저는 사실 한마디로 이걸 개소리라고 합니다. 이거는요, 우리나라 국민성이 높아서가 아니라 우리나라 환경이 그 정도는 누구나 다 소비를 하고 있고요. 오히려 그걸 가져갔을 때 CCTV로 금방 밝혀져서 도리어 손해를 보기 때문에 아무도 그걸 가져가지 않을 뿐이라고 말을 하죠. 그래서 어저께도 얘기했듯이 도둑이나 사기꾼들은 잡아서 박멸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짓을 굳이 할 필요가 없는 환경을 만들어서 저절로 사라지게 만들어야 한다고 했던 겁니다. 이해가 좀 되셨을까요? 마찬가지로 지금의 젊은이들은 이미 공적인 사회에 태어났기 때문에 공적인 마인드로 살아가는 일이 숨쉬는 일처럼 당연한 세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데이터 트래픽을 살펴보면 보다 명확해집니다. 요즘 아이들의 공정은 도덕적인 걸 말하지 않아요. 누가 더 착하냐를 말하지 않습니다. 이들이 생각하는 이 공정성이란 내가 100을 투입했을 때 과연 규칙대로 100이라는 결과가 나오느냐입니다. 이 시스템이 반칙이나 특혜로 오작동을 하면 결국 망한다는 걸 본능적으로 아는 거죠. 그래서 이 시스템이 깨끗하게 유지가 되는 것을 공정이라고 보고요. 이것이 생존을 위한 안정장치라고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볼게요. 그래야 이해가 좀 더 쉬울 것 같네요. 요즘 세대들은 현실보다는 게임 속 시스템 속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냅니다. 이때 그들에게 가장 큰 분노는요, 누군가 나쁜 말을 했냐가 아니라 누구는 버그를 써서 이득을 보고 누구는 현질로 밸런스를 붕괴시키냐 하는 겁니다. 그들은 운영자가 착하길 바라지 않아요. 그저 규칙을 건드리지만 말라고 요구합니다. 그러면서 이 시스템을 해치는 놈들은 영구제명을 시키라고 요구를 하죠. 이런 걸 밴이라고 한다 그러더라고요. 이것이 바로 그들이 말하는 시스템적 공정입니다. 도덕적인 거랑은 아무런 상관도 없죠.
그리고 이런 현상들은 소비 패턴에서도 드러납니다. 아이들은 가치나 착한 기업이라고 해서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지불한 만큼의 퀄리티를 정확하게 보장하는 기업의 제품을 삽니다. 만약에 유명 맛집인데 줄 서는 시스템이 엉망이거나 가게 주인이 지인 찬스를 쓴다면 어김없이 별점 테러가 발생을 하죠. 나의 시간과 자원 투입에 대한 대비 결과값이 왜곡됐다는 그 시스템 에러에 대한 반응이라는 거죠. 더 재미난 현상은요, 직장 내에서의 행동 데이터입니다. 우리 세대들은 대부분 좋은 게 좋은 거지 하면서 서로 돕고 살자는 도덕적인 그리고 감정에 호소하는 분위기였다면 요즘 세대들은 시스템이 정한 대로 해줘를 선호한다는 거죠. 기성세대들은 상사가 인격적으로 좀 부족해도 참았지만 요즘 친구들은 무능해서 내 업무 효율을 떨어뜨리는 상사를 최악으로 꼽습니다. 착한데 일 못하는 상사보다는 성격이 좀 나빠도 일은 확실한 상사를 훨씬 더 선호한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좀 되세요?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냐면요. 이 아이들은 교과서를 통해서 세상을 배운 세대들이라 그래요. 그리고는 우리에게 묻는 거죠. 아니 책에선 이게 옳다고 가르쳐놓고 왜 딴소리를 하냐는 겁니다. 2030 세대들이 조국과 민주당에 등을 돌린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걸 기성세대들은 이해하지 못하는 것뿐이고요. 이 젊은 아이들은 이미 공적인 마인드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매뉴얼만 제공을 하면 알아서 착착착착 움직이죠. 기본적으로 줄을 서는 걸 기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간에 맞춰서 뭔가를 해야 한다는 것도 기본값이라는 거죠. 물론 이들도 힘들어 합니다. 힘이 들죠. 그러나 그렇게 힘이 들어도 그것이 지켜졌을 때 훨씬 더 낫다는 걸 아는 거죠. 이 기성세대들과 엇박자가 나는 것이 바로 이 지점이에요. 반면 기성세대들은 이 세상이 만들어지고 발전하는 기간을 살아냈습니다. 이 시스템이 만들어지기 이전에부터 출발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세월을 오랫동안 살아냈습니다. 그렇게 규칙이 정해지고 그것이 사회의 통념이 되어도 결코 그것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질 않아요. 이 세대들은 적당히 남에게 걸리지만 않으면 된다는 생각을 하죠. 그리고 어떤 이들은 아예 그 규칙을 무시합니다. 그리고는 화를 내죠. 자신이 어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가 깡패라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하도 사회적인 지탄을 받게 되니 적당히 적응을 하고 적당히 타협을 하며 살아갑니다. 이게 생존의 시대를 살아낸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러면서도 자신들이 경험했던 것들이 있어서 그 경험들이 진리라고 착각을 하죠. 이게 전형적으로 고집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고스란히 밟고 있다는 겁니다. 즉 자신이 옳다고 증명하는 정보들만 받아들이는 거죠. 이런 걸 전문용어로 확증 편향이라고 부르고요. 그러나 이런 고집들은요, 멸망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이걸 가리키는 전문용어도 있잖아요. 고집멸도라고. 이해가 좀 되시겠어요? 왜 우리가 자식들과 부딪히고 왜 요즘 아이들이 이해가 되지 않는 건지. 아이들 눈에는요, 기성세대들은 표리부동하고 부조리합니다. 부모도 그렇고 어른들이라고 부르는 나이 많은 사람들이 다 그래 보여요. 그래서 초등학생들도 그러잖아요. 조언은 기분 나쁘고 충고는 더 기분 나쁘다고 말이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현상을 보면서 우리들은 그 원인을 파악해야 되는데 그러질 못하고 있는 거죠. 왜? 누구나 자신은 그래도 괜찮게 사는 사람이라고 착각을 하고 사니까요. 결국 기성세대들은요, 자기한테 잘해주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젊은 친구들은 자기에게 잘해주거나 말거나 공정한 사람, 규칙을 지키는 사람, 그래서 자신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사람을 좋은 사람으로 느낍니다. 저는 이 두 세대들이 모두 이해가 되는 사람이에요. 워낙 어려서부터 베이비 부모들 틈바구니에 커서 형 누나들의 습성을 너무 잘 알고 있고요. 반면 저는 어릴 때부터 요즘 아이들처럼 생각하고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생각하는 방식이 요즘 아이들과 거의 결이 같았기 때문에 사실 자라면서 엄청 고생을 했죠. 얼마나 튀었겠어요. 모난돌이 정 맞는다고 엄청나게 갈굼을 당하면서 일평생을 살았지 말입니다. 물론 그것 때문에 소가리도 많이 했었죠. 그래서 저는 제가 시대를 잘못 태어났다는 소리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요, 이 두 세대들이 조화를 이루어야 그게 바른 답이 될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른들의 말도 맞아요. 이 세상에 정해진 답은 없죠. 답은 개개인마다 다 다릅니다. 그래서 자신의 인생의 답은 스스로 찾아야 합니다. 똑같은 답은 존재하지 않죠. 그런데 컨닝질을 제일 많이 하는 게 또 이 노인네들이에요.
그 평균값을 찾으려고 엄청 눈치를 봅니다. 그 반면에 요즘 아이들은 눈치 더럽게 없죠. 그들에겐 이미 정해진 규칙이 있으니까요. 그냥 규칙대로 살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유돌이나 융통성이냐고는 눈꽃만큼도 없죠. 아, 정말이지 이 둘을 반반씩 섞어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미래의 세상에선 좀 다를 거예요. 아이들은 이 공인성애가 너무 편안하게 느껴질 겁니다. 그리고 당연하게 받아들이겠죠. 반면에 노인네들은 좀 힘들어 할 겁니다. 아니지, 어쩌면 완강하게 거부를 할지도 모릅니다. 내가 왜 공인이냐고 하면서 따지고 들겠죠. 그래서 교과서적인 FM을 지독하게 거부할 겁니다. 나는 이 나이가 되도록 한 번도 그렇게 살아본 적이 없다고 하면서 말이죠. 그런데요, 그러면 그럴수록 점점 수렁에 빠져서 헤어나질 못할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세상은요, 공인의 시대로 가고 있으니까요. 뺀질거려봐야 손해만 커지게 될 겁니다. 물론 때가 되면 누구보다 눈치가 빨라서 노선을 갈아타실 것도 저는 압니다. 그래서 사실 크게 걱정은 하지 않습니다. 다만 하루라도 빨리 바람이 불어오길 기대할 뿐이지 말입니다. 오늘은 요즘 세대 아이들의 생각을 이야기해봤습니다. 이해의 폭이 서로 좀 좁혀지길 바랍니다. 오늘도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행복하세요.